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2021년도 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인 가구는 182만원가량, 2인 가구는 308만원가량, 3인 가구는 398만원가량, 4인 가구는 487만원가량으로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그러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지금 보시는 표처럼 정해졌어요.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에 해당한다 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내년에 각 급여별 수급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예요.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내가 만약 내 배우자와 둘이 사는데 소득 인정액이 90만 원이다 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돼요. 물론 여기에는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을 상황을 전제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계급여비는 어떻게 정해지냐? 이건 지금 빨간색으로 된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인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물었어요.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54만 8,349원 아래이니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받냐?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인데요.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54만 8,349원에서 10만 원을 뺀 44만 8,349원이에요. 이 금액을 매달 어르신 통장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은 올해보다 소폭 올랐는데요. 1인 가구는 올해보다 2만 1,000원가량, 2인 가구는 2만 8,000원가량, 3인 가구는 3만 4,000원가량, 4인 가구는 3만 8,000원가량 올랐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2, 3만 원 오른 것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모르겠네요.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해요. 지난 7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죠. 이뿐 아니라 긴급복지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겠다는 것에 부양의무자가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다 했을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돼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연락도 안 되는 자녀에게 가서 금융정보 이용을 동의해달라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 많으세요. 또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자녀 세대들이 많이 하지 않고 또 국민들도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실제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양부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떨어진 비수급 빈곤층의 상황은 수급자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수급자를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부양부자가 고소득자이다, 재산이 많다 하면 부양부자 기준을 계속 적용했다고 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또 기준을 정하면 이에 따른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아요.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 사는 부양부자도 있을 테니까요. 생계급여는 그렇고 그럼 의료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급여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이 기준 아래에 있으면 대상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다르게 근로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든가 재산기준 특례 수급자의 재산기준 인상,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의 인상 등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일도 더 많이 하고 영양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는데 이런 점을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어떤 것을 지원받냐? 의료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 금액을 뺀 전액을 지원받아요. 그러면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건 지난해와 같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금액만 내면 돼요. 의료기부 이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요한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만 내면 돼요.
약국도 5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죠. 그럼 의료급여는 바뀌는 것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항목이 늘어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올 2월에 자궁 남소 초음파가 급여화됐고 올 하반기에 안과와 유방 초음파도 급여화된다고 해요. 또 중증 화상처럼 필수적으로 수술이나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비급여 행위와 치료 재료를 급여하겠다고 해요. 앞으로도 초음파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하고 MRI 같은 경우에는 질환별 정책 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급여하겠다고 하네요. 그 다음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와 근로능력을 안 보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받을 수 있는 대상폭이 더 넓어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가 기준이고 빨간색 숫자가 기준 금액이에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지원하는데 임차가구는 지급 상한액이 3.2%에서 16.7%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처럼 지원되는데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은 올해보다 44,000원 올라서 한 달에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경기도의 4인 가정은 올해보다 2만 원 올라 한 달에 최대 37만 1,000원까지 지원돼요. 또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보수 한도액이 경보수일 경우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교육급여예요.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처럼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을 보지 않는데요.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만 드리고 있어요. 이전에 교육급여는 수급자 통장에 부교재비, 학용분비 나눠서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교육급여는 학생이 원격 수업처럼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지원해 줬고 또 그 금액도 올해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이 지원되고요. 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7월 3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래 이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같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위소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못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8월 12일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계획을 결정하는 것이니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의료급여 기준도 다른 급여처럼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